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간 경제 분석, 부동산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경제 얘기는 조금 줄이고요. 부동산 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11월 25일인데요. 오늘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쌀쌀합니다. 좀 조심하시고, 이 최근에 부동산 9만 건 매물 뭐 이런 보도 많이 보셨죠? 보셨을 텐데 실제로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을 제가 이렇게 여기 저 워딩을 바꿨는데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살아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마음도 편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둔촌주공 현황 저번 주에도 한번 체크해 드렸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둔촌주공이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이게 이제 변동이 있는데요. 제가 12월에 이제 어떤 여러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시장에 도움 될 겁니다. 판단하시는데 매물 최다 갱신 또 분석. 9만 건 돌파했다는 보도 들으셨을 거예요.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계속 제가 같이 체크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숨어 있는 신호 전세 월세에 대해서 같이 좀 분석을 할게요. 수도권 가격 하락이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또 올해처럼 신생아론하고 뭐 정책 자금 푼다 그러는데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막 펑펑 쓰기에는 좀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텐데 서울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지방이나 광역시는 그게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둔촌중공 상황인데 여러분 전세 가격이 호가가 10억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9억대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10억 초반하고 뭐 11억도 가끔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보니까요.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0억도 있긴 있는데 간간이 있어요. 숫자가. 전세 물건 여기 보시면 전세 9억 2천, 9억, 8억 9천, 10억 5천, 10억 5천짜리 하나 있죠. 이게 전체 물건이 보시면은 전세가 2052건인데 34평 국평 기준으로는요. 한 500개 넘게 있습니다.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5% 정도만 10억이고요. 나머지 9억대를 다 찍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올림픽 파크 프로연 506건, 34평 전세 506건에서 95%가 9억대도 조정됐고 일부는 8억대도 좀 나오고 8억 9천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12월 초 그러니까 한 주 정도 더 지나서 가격 조정이 이제 오든지 아니면 유지가 되든지 또 상승하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조정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흐름이.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내려가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또 9억 5천, 9억 5천, 10억 이렇게 두 개 찍혀 있고 10억이 지금 제가 뽑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전체 중에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9억 천까지 있잖아요. 9억대가 되면 많습니다. 이렇게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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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굳이 10억짜리 집이 무슨 물론 리모델링 한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뭐 어떤 옵션을 갖다 더 했다든지 대부분 9억 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8억 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둔촌주공 뭐 잔금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이 얘기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시세로는 물론 뭐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13억에 분양받고 뭐 이자 비용 계산하면 한 14억 들어갔을 텐데 14억이 안 되지. 한 13억 5천? 뭐 14억 보면 지금 뭐 이게 호가가 한 20억 가잖아요. 그럼 벌써 한 뭐 6, 7억, 8억 갭이 있는데 이분들 뭐 전세 대출 뭐 걱정을 아주 잔금 대출 걱정을 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여전히 기레기님들이 누구 편에 서는 건지 본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주택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게 좀 탐탁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자, 다음 매물 현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보도에도 많이 보셨죠? 이렇게 9만 건 찍었어요. 이렇게 9만 건. 드디어 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몇 점 올라가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조금 있으면 이게 9만 8만 9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10만 내년 가을 여름 전에 10만 찍을 일도 있어요. 이러면 정말 시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점이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써놨지만 지금 11월 20일자로 14만 2,804 역대 최다라고 저번 주에 제가 14만 1,000 몇 건이었잖아요. 또 한 뭐 1,500건 정도 늘었어요.
계속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월세하고 전세인데요. 전세 매물이 쭉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잠시 약간 느는 폭이 주춤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시점 같아요. 실소유자 시장에서 이 전세 월세를 지금 뭐 서울의 가격이 좀 높은데 그걸 쫓아가는 어떤 분들이 적냐 많냐가 결정타인데 제가 볼 땐 적을 것 같습니다. 경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결혼하는 신혼부분들은 얼죽신이라고 해서 많이 찾아가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보면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시장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렇게 매물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이때 많이 하락하거든요. 매물이 늘어났다가 내려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어요. 총 매물은 14만 2천인데요. 그러면 한 2천 건이 늘었고 여긴 1천 건이잖아요. 잘 보세요. 14만에서 14만 2,840에서 2,800건이 늘었는데 매물은 8만 9천에서 9만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전세도 1,000건 이상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더 늘었단 그런 얘기가 이제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 안 되면 전세로 물건을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가격 조정의 본격 신호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죠 같이. 자, 매물은 계속 증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 송파구 최근 오늘 날짜가 이제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쭉 치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오는 추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초구가 지금 물건이 쭉 빠지는 것 같다가 치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신호가 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송파구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서초구하고. 그죠? 그러다 지금 치고 올라가거든요. 물건이. 강동구도 또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강동구도 또 입주 물량도 좀 있긴 있었어요. 한 3,000세대짜리도 있고 또 둔촌주공도 있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 추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는 매물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다른 시장 가볼까요? 보시면 경기도 14일부터 22일 11월입니다. 그 흐름을 보십시오.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게 이제 혹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전 가격에 대비해서 상승하면은 위 상승한 가격만큼 이렇게 점이 위에 찍히고요. 직전 아파트 거래된 가격 대비 내려갔으면 그 아파트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대부분은 예전에는 2022년도 뭐 이런 게 껴 있었는데 지금은 95% 이상이 23년도 4년도에 거래된 거 대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지금 그 흐름이 경기도가 좀 하락으로 많이 쏠리기 시작했죠. 이 추세가 제가 볼 땐 좀 세게 올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그럼 경기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역풍선 효과로 내려가면 서울에서 좀 버겁거나 이러신 분들은 경기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역풍선 효과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입니다. 부산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제 뭐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 거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좀 더 이렇게 돌아서기 힘든데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가요.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은데 작년하고 올해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았어요. 그게 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내년 한 해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정책 자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약간의 반등은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입니다. 대전 시장은 어떤가요? 보시면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조금 하락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분위기와 심리는 연결됩니다. 이게 잠시 여기 뻗었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이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전국이 아마 커플링 현상을 좀 빚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최근에 저번 주에 한국 부동산은 제가 싫어하는 거기서 드디어 뭐 하락 거래를 찍었는데 그것도 또 좀 묘합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광주시입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아니고요. 광주 광역시인데요. 보시면 계속 유지하고 11월 이렇게 유지하고 하락과 조금이 아니라 꽤 많습니다. 한 6대 4 됩니다. 이렇게 광주시 아파트 상승 하락의 변동 추이는 하락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당분간 할 것 같고 광주시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는 적어요. 적어서 약간의 해소 기미는 있겠지만
지금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계속 강세 좀 유지하고 막 보합 유지하다가 이 시기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 제가 볼 땐 당분간은 뭐 두세 달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약간 하방 압력 쪽으로 좀 기울어져 갈 것 같습니다. 대구 아파트인데요. 대구는 보시면 그동안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그래도 약보합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또 약간 호가들이 올라가고 거래도 미분양도 좀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는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데 그 힘이 약합니다. 수요자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샀었기 때문에 수요 공백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지는 될 것 같다. 그리고 상승이나 하락의 폭이 크게 없이 우리 국가 경제 뭐 리스크가 없는 한은 이 선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뭐 한 1000개, 2000개 남을 때까지는 계속 이 형태로 갈 것 같아요. 특별한 뭐 상승 이런 걸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으로 가거나 약보합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뭐 재작년에 상승률 1등 찍었다가 지금 하락률 1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제가 작년 가을인가 올 봄에 그 무슨 공무원분들 강의를 왔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기다려 보라고. 굳이 지금 살 필요 없지 않냐. 근데 그거 들으신 분도 또 들으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적절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세종시는 좀 발품 파시면 예전보다 많이 내려온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이제 저는 보여지니까 올해하고 내년 초 이 사이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체 국가 패턴이 어떤 분위기가 다 같이 하방으로 간다 그러면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정부 정책 자금으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좀 머리 아프시면 그냥 매입하셔도 되고 너무 비싸다 싶으면 기다리셔도 되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아직 물량이 많아요. 자, 그래서 광역시 매물추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울은 계속 늘어난다는 보도를 많이 보시는데 광역시 매물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주기적으로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어때요? 서울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특히 광주가 매물이 많이 늘어났죠. 급하게. 언제부터요? 10월, 9월부터, 8월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이 광주는 이제 우측인데요. 한 19,000대 있다가 갑자기 23,000개 물량이 튀어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래서 광주가 하방 압력이 좀 셉니다. 지금 몇 개월 갈 건데 보시고 또 부산도 보시면 쭉 하다가 좀 가라앉는 것 같다가 아주 슬로우 템포 같지만 쭉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 매물이. 그래서 6만 건까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부산하고 대구는 물량이 많습니다. 이게 6만 건 우측이에요. 대구는 파란색인데 4만 건. 대구는 보시면 4만 1, 2천 건 찍었다가 약간 조정을 받는 유일하게 약간 조정받기 시작한 데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강보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대전도 물량이 는 다음에 소진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가다가 꺾이는 순간에 좀 조정이 좀 세게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왜냐면 여기 물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빠르죠 여기가. 근데 거래가 그렇게 이때 이제 연결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 뒤로 추가 매수가 안 붙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세종은 거래가 좀 많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나 경제 분위기나 모든 걸 볼 때 다들 쉬어가는 타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9월 이후부터는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드렸었는데 하락 지표는 이제 한 달 정도 늦게 10월부터 막 나오고 거래량 줄고 부동산은 더 늦게 지금 11월에 중순 넘어서 가지고 나오는데 결론은 이 흐름이 제가 뭐 그나마 좀 흐름을 맞추지만 좀 시기가 약간 한두 달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영향이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 환율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1390원 위에서 제가 최근에 요번 주에요. 서울 머니쇼라는 데를 매경에서 하는 데 갔었는데 신한은행의 환율 전문가가 패널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연 때도 말씀하시고 제가 옆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뭐 몇십 년 동안 환율 마셨는데 정말 괜찮으면 1350원을 하단으로 보고 꼭지는 1450원까지 본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10% 차이니까. 그럼 1400원 넘어가면 좀 흔들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아시고 환율 변동과 주택가격 상관관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 주택가격 힘 많이 못 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댓글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음에 따로 영상 올리고 그 PRR이라고요. 주택가격 대비 연 임대료의 비율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끔 말씀드리는데 미국에는 이걸 갖고 주택을 사고 안 사고를 결정할 때 이 수치를 활용을 해요. 이 수치가 15에서 20이면 20을 넘어가면 사는 걸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근데 그 수치를 기준으로 이제 사냐 마냐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임대료가 만약에 수치가 30대고 이러면은 임대료가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료가 주택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기준을 이제 그 수치에 두는데 이거 따로 설명드린 요점이 이거예요. 보시면 만약에 5억에 저한테 인생 선배님이신데 75세 우리 선생님 5억을 갖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현재 월세로 잘 살고 계시는데 자꾸 이제 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시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은 사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몇 억을 굳이 깔고서 집을 사야 되는지 연세도 계시니까 그러면 9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시면 7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년에서 15년인데 10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근데 5억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월세를 지금 살고 계세요. 5억의 은행이자는 3%니까 1,500만 원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뭐 연금이라도 100만 원 나오신다 그러면은 지금 보통 이제 5억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제 대출 안 받으시고 집을 사시면 5억짜리 아파트는 1억에 100 정도 150 정도면 아마 아파트 월세가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100만 원, 120만 원 잡고요. 그럼 1,500이면 이자로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는 돈이 10년이면은 이거 10년 2,400이 아니라 1년이면 2억 4천이죠. 10년이면 1,0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 150만 원씩 내면은 그러니까 1,200만 원 낸다고 가정할게요. 1,200만 원이니까 10년이면 1억 2천을 내게 되죠. 1억 2천. 요거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1억 2천이면 10년이고 1억 5천이면 15년 사시는 거죠. 월세로. 이제 물가 상승분만큼 안 오른다고 똑같이 계산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억 5천인데 이 1,500 1년에 1,500 받아서 1억 원 보증금으로 갔으니까 4억이면 한 1,200 나오잖아요. 1,200이면 1억 5천인데 10년이면 복리까지 있잖아요. 복리. 그럼 그거 1억 5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억을 쓸 수가 있잖아요. 편하게. 3억에서 4억 가까운 돈을 원하시는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주택연금 제도는 이자가 셉니다. 그 영모기지라고 하는데 뺏기는 게 많아요, 사실. 물론 뭐 계산 방식에 따라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75세 구독자님이 물론 이제 이사에 어떤 불편함은 좀 있죠.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집을 사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금리가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PRR에 대해서 따로 한번 우리 구독자분 중에 전문가분들은 PRR을 제가 설명드렸더니 바로 무리하게 집을 안 사시고 너무 오른다고 판단해서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의 어떤 기준을 제가 계산해 보면요 이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임대로 사는 게 더 유리한 부분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임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조금은 시장을 좀 천천히 보셔도 되겠다. 조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시장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현재 주택 가격이 지금 조정 타임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예전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 버티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다시 가게 꾸미면서 그동안 밀린 이자 하느라고
또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더 받으시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꾸리셨는데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국민들이 부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쓸 돈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면에서 터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좋게 생각하시면서 조급하실 필요 없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정부가 정신 차려서 이 신혼부부 3기 신도시 이런 거 공급 많이 하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럴지 뭐 기대 난망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지금 이 정부가 이런 경제 상황에서 막 부동산을 더 펌핑하기에는 이제 큰일 날 걸 알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장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전세 대출 금리가 여러분, 우리 저 구독자분 중에 전세 살고 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전세 대출 금리가 4%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그렇게 급하게 못 오를 겁니다. 도리어 조정받을 수도 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의 하락 기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세 금리가 예전에 뭐 2.5, 3%짜리 많았는데 지금 4%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규 전세입자들이 4% 하기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판단하시고 시장에 좀 조정이 당분간 세게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날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